안녕하세요. 제 나이 60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어쩌면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희 부부는 텅 빈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지요. 남편 이름은 김민준. 올해 우리 나이로 64이었어요. 35년 전 29살이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부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함께 보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죠. 하지만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늦도록 일하고 주말도 없이 돈을 벌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늘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꼬박 일주일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를 도왔던 시누이, 민준 씨의 여동생은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묵혀두었던 앨범들을 꺼내보기도 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시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유언장이라니요. 남편이 저에게 그런 것을 남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모든 것을 저와 상의했고 어떤 결정이든 함께 내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이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민준 씨가 언제 그런 걸 남겼다는 거야? 시누이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언니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는데 오빠가 남긴 유언장에는 그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와서 숨겨진 비밀이라니. 그것도 유언장에 담겨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건네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아내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모습은 당신 곁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미안하구나.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왜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무뚝뚝하고 성실했던 남편이 제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랍게도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는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어린 딸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그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더 이상은 제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35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해온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여성과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육아와 살림에 지쳐 힘들어할 때 남편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그 여성과의 사이에 처음에는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여성에게 아이까지 생기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은 그동안 남편이 그 여성과 아이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서,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성의 집 명의로 해놓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겪을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에게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노후까지도 걱정하며 말입니다. 정말이지 평생을 저를 속려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안쓰러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함께 동봉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2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한 채는 저희가 살던 집이었고 다른 한 채는 그 여성에게 명의 이전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에 그 여성과 아이에게 남긴다는 재산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 제가 평생 모아온 예금은 모두 저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준 아파트,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비로 나간 돈은 남편의 인생에서 어쩌면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 그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알던 남편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죄악감 속에서 이중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삶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오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닐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죠. 시누이의 말대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곳곳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제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몰랐다면 지금처럼 괴롭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제가 이 사실을 평생 몰랐다면 저는 남편의 그런 고통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남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누이가 알려준 그 여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개를 하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울먹이며 자신도 곧 당신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요. 그녀는 저보다 몇 살 어린 듯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랜 시간 만나왔지만 남편이 얼마나 큰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자신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인해 맺어진 관계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나누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딸에게 남긴 재산을 받으면 자신과 딸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를 사랑했고 저의 노후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에게도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의 방식대로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 예금으로 저의 노후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었고